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은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나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적에 아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둬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화이트헤드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리듬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항상 리듬이다. 내 자식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은 그게 하나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리듬. 그러니까 그 리듬에 제일 먼저 가는 리듬이 최초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 stage of romance, 하나의 그 반드시 로망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stage of precision, 그 다음에가 하나의 generalization.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가 로만스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세계를 처음 접할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제가 어렸을 적에 예를 들면 가본 어렸을 적에 이제 제가 다닌 그 국민학교가 제산국민학교 천안에 있는데 그 이렇게 교문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이렇게 가파랐어요. 그 교문에 올라가는 데가. 그 여기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이게 그 임금들이 옛날에 온양온천으로 할채 쓰시던 행궁이에요. 행궁에서 이게 굉장히 건물이 우람되고 되는데 여기 소사가 살았었어요. 우리 국민학교 소사가 여기서 살았는데 그 벽화가 아주 그 담징에 무슨 그 소나무처럼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랬던 데인데 여기 엄청난 이 느티나무가 이렇게 쫙 있었고 요 밑으로 가면 여기가 이게 항상 난장판이 열렸는데 이 뒤로 여기 이렇게 쫙 운동장이 있고 여기 이제 교사가 이렇게 기다란 교사가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는데 항상 여기 이렇게 항상 미친 사람이 하나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느티나무 있는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기 이런 그 행궁이 있고 그 여기 있고 우리 집은 바로 여기 몇 건너 여기 있었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난 제일 가까운 데 있는데 항상 늦게 갔지. 가까운 데 있는 학생일수록 늦게 오고 10리 30리 밖에서 오는 애들이 먼저 항상 학교가 와 있는데 올라가면은 이거 낑낑대고 교문 올라가면 운동장이 크게 넓고 여기 미친 사람이 항상 이러고 멍하게 서 있고 어마어마하고 그 당시 이런 느티나무랑 이런 게 아주 굉장한 로만스였는데 내가 어렸을 때 여기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지금 가보면 이게 뭐 그냥 손바닥만한 조그만 아주 빈곤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로만스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꿈을 주고 항상 그렇게 거대한 어떠한 그 환각도 주기도 하지만은 어떤 인간에게 그 어떤 낭만이란 말이지. 낭만인데 그거를 우리는 정밀하게 다시 그 로만스를 정밀하게 만들고 이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그 일반화된 어떤 법칙성에 의해서 이걸 다시 제너럴라이즈 시킨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개 초등학교 그 분위기라면은 이게 이제 중등, 고등의 분위기고 이제 이게 대학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화된 어떠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항상 인간의 삶에서는 반복되는 문제라고 항상 어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우리는 로맨스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꿈이 있게 되고 그러다가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경물 취지를 하면서
그것에서 이제 국리가 이루어지고 활연 관통하게 되는 그런 어떤 대학의 경지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다시 인간은 이런 것으로 이것이 3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다시 여기서 또다시 로맨스가 시작되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또다시 제너럴라이즈 했다 그래도 어느 분야에 가면 또다시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프리시즌한 스터디가, 아주 정밀한 스터디가, 경물 취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건 끊임없는 로만스와 프리시즌 제너레이션의 반복이다. 끊임없는 이러한 그 반복의 리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교육 과정이고 그런 삶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런 토탈한 이런 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인생의 삶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어떻게 사느냐. 하루하루를 어떠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이 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떠한 삶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키울 적에도 오늘 하루를 건실한 삶을 보내는 애들은 그 무엇이 되든 걔들은 멋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논의의 맥락을 쭉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가면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간단한 문헌이 아니라 상당히 대단한 그러한 총체적인 인간의 삶의 문제, 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가 항상 나는 호학, 배움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 호학. 그러니까 배움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이 호학 정신이 지금 대학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큰 배움을 얻은 자래야 평천하에 지금 자격이 있다 하는 정치 이론으로 지금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국이 출현할 텐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배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냐 하는 거에 대해 지금 전국의 그 많은 지성인들이 궁금한 거죠. 과연 어떠한 배움을 가진 자가 이 전국의 혼란을 수습할까. 그러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조망 속에서 결국은 이것이 제국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수신제가 지구 평천을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치국 필선 제기가 우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먼저 그 집을 다스려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거대한 그 패밀리가 요새 같은 패밀리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그 패밀리를 완전히 리드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집을 나가지 않아도 나라 안의 교화를 이룩할 수 있다. 효는 임금을 섬기는 근본이 되고 제는 윗사람을 섬기는 근본이 되고 자는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라든가 제라든가 자라든가 하는 덕성은 이미 제가에 닿아서 이 제가의 프로세스에서 다 길러지는 덕목들이다 이거야. 근데 이게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의 기본 이념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강고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금이 백성을 기르는 것은 갓난 아기를 업어 기르듯이 하라. 마음속 깊숙이
집에서 익힌 덕성을 성실하게 하여 나라의 다스림을 구한다면 비록 잘 들어맞지 않은 일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리 멀리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이제 유명한 제가 얘기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魏有学样子而后자, 그러니까 여기 말이야 자식을 낳아서 말이야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고 그러고 난 후에 시집가는 처녀가 있겠느냐? 그런 처녀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사기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아기를 다 낳아서 길러보고 나서 다 그 훈련을 거치고 나서 시집가는 게 아니라 이거야. 시집가는 애들은 애들 못 낳아보는 애들이고 섹스도 못 해보는 애들 아니에요. 근데 시집가면 섹스 잘하고 애 잘 낳고 그리고 집안을 잘 통치를 한다 이거야. 살림을 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집안을 그 여자가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 자식을 잘 낳아 기르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미 집안 교육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그게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정치를 한다 그러는데 어떤 정치를 다 자기가 해보고 그 프로그램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맨날 나는 준비되었다. 준비된 놈들은 다 썩은 새끼들이라는 얘기야. 생처녀가 대통령이 되고 그래야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라는 얘기야.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그래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힘 다 빠진 놈, 참, 이거 꼴릴 수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래야 겨우 사람들에게 무슨 이렇게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대학의 사상이 강렬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식 낳아 길러보고 시집가는 여자가 어딨니? 그런 처녀가 어딨냐 이거야. 그런 시집가는 여자가 어딨냐. 그러니까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판단의 문제고 그것은 이성적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지. 나는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하는 놈들은 다 망한다 이거야. 우리나라 대통령 다 그랬어요. 어떤 이념적 성향을 확고하게 하고 대통령이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뭐냐면 즉각 이념은 벗어버리고 하루하루 닥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자가 집안에 와서 살림을 한다? 자기 이상이 있었다. 이게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집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상이 있어. 이런 여자는 다 불행해지는 여자들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없이 하루하루 닥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실수 없이 해나가는 여자들이 살림 잘하는 여자들 아니야. 국가의 운영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난 이게 대학에서 내가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대개 뭐냐면 하버드도 보크 총장 같은 거 39살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라서 11년을 했거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 어느 대학 총장에 누가 나한테 저기서 내가 30대에 나보고 누가 와서 어떻게 학교에서 날 총장으로 데려가시고 그런 말 했다가 나를 미친놈으로 알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와서 그때는 당신을 당신 말대로 총장 안 데려간 게 내가 평생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와서. 근데 우리나라가 총장이라는 게 내가 30대 됐을 때 총장 한 몇 년 해먹고 그 학교 확 내가 멋있게 만들어 놓고 와서 또 지금 인문학 공부를 하고 이런
나라가 돼야 이게 멋있는 나라지.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 벌써 집안에서부터 가정교육에서부터 이런 인간관계가 모든 것이 다져져서 시집 갈 때 정도면은 살림 정도는 다 하듯이 한 3, 40대만 돼도 대통령을 맡겨도 멋있게 해내는 그런 인간이 길러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연결된 것이지 어떤 선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첫 시간부터 뭐뭐 한 후에 뭐뭐 하고 뭐뭐 한 후에 이런 얘기가 뭐 하기 전에 뭘 해야 되고 뭐뭐 하기 전에 뭘 해야 되고 뭘 한 후에 뭐 하고 뭐 한 후에 뭐 하고 뭐 이런 것이 뭐냐. 끊임없이 이것은 반복되는 하나의 총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거야. 발조목이. 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예? 그리고 정신성이 치지경물이 이것이 하나의 한 콘베아 벨트 속에 있는 덕목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거를 우리가 기르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한 집이 인의 도를 실천하면 한 나라가 인을 흥긴시킬 수 있으며 한 집이 예양의 미덕을 실천하면 한 나라가 예양의 질서를 흥긴시킬 수 있다. 일가 인하면 일국이 흥인하고 일가 양하면 일국이 흥양이라. 이와 반대로 일인이 탐려하면 이와 반대로 한 사람의 군주가 집안에서부터 탐악스럽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한 나라 전체가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어지럽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꼭 요꼴이죠. 자기 집안에서부터 뭐냐면 내 패밀리들 거두고 내 패밀리들 거두고 아니 최소한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자기 패밀리 거둬들이고 거기다가 어떤 이득을 줄까 하는 거 생각하고 자기 친지들 어떻게 다 포스트 채워먹고 뭐하고 우리나라가 전부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도 이 민주사회라고 하는 이 20세기 21세기에도 똑같은 걸로 모든 대통령이 당했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예외가 있냐고. 사과 박스부터 뭐 자식 문제로 걸려들지 않은 놈이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냐면은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그 갈림길이 이와 같으니 이것을 일컬어 일원이 분사하고 일원이 분사하고 일인이 정국이다. 이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뒤엎고 한 사람의 바른 정신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그 속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뭐냐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을 경박하게 해가지고 쓸데없이 말을 경박하게 해가지고 모든 일을 그르쳐버렸잖아. 괜히 쓸데없이 경박스럽게 얘기하고 말이야. 한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면 그 나라를 흥하게 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학은 어디까지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 어떠한 새로 태어나는 제국에 대한 논리를 참 제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가정의 윤리와 사회의 윤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오늘날의 사회과학적인 그런 발상이라는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야. 연임금, 순임금은 천하를 인정으로 이끌었다. 이런 경우 물론 백성들이 잘 따른다. 그런데 걸림금, 준임금도 천하를 폭정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연임금이 따를 때도 연임금이 천하를 인으로 다스릴 때도 백성들은 따랐고 걸주가 천하를 폭력으로 다스릴 때도 백성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인자하든 폭력적이든 어디까지나 군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주의 명령이 군주 자신의 좋아하는 바와 반대되는 위선적인 것일 때, 예를 들면 군주 자신은 재리를 탐하면서 백성들에게 재리를 탐하지 말라고 하면은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 거짓말을 시키면 이건 나쁜 놈은 나쁜 놈으로 폭력으로 위압을 주는 건 할 수 없이 따르지만, 거짓 공약을 내놓고 딴소리하고 뒷구멍으로 까먹는 새끼들은, 호박씨 까먹는 새끼들한테는 백성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 몸의 선한 덕을 축적하고 난 후에나 타인에게 선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자기 몸의 악한 덕을 없애버리고 난 후에나 타인의 악행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심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씨를 몸에 익히지 아니하고서 능히 타인을 깨우친다고 하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 집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그 위선과 거짓으로 난폭한 데는 할 수 없이 국민들이 따르지만, 위선과 거짓으로 정령을 내리면 백성들은 그런 정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거 공약으로 교묘하게 속이고 교묘하게 이득을 취하고 국가 정책을 기만하는 그런 위정자들을 국민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이 정치인들이 항상 권좌를 그런 공적인, 순수한 공적인 사업에서 그런 공적인 것으로 인지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의 부분적이라도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나라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근세 동방의 위대한 지도자는 나는 호지명 같은 사람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한번 호지명 같은 분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은 월남 완전히 도덕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가족도 그야말로 독신으로 살면서 가족도 없었고, 그러고 평생 자신의 개인을 위해 취한 것은 없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저항하다가 그 미국까지도 결국 물리치는 그러한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구치 터널이 바로 미군 부대 그 어마어마한 그 미군 부대 바로 밑에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됐었는데도 그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월남전이 끝날 때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게 뭐예요? 한 사람도 배반자가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도 분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레지스탕스가 가능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월남이라는 국가의 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의 미래 지도자상을 생각할 적에 정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자신을 위해서 살려면 무슨 조그만 중소기업 해가지고 돈 잘 벌면 되는데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뭐 조그만 뭐 신문사를 해서 자기 권력 부리면서 뭐 신문왕이라고 폼 잡으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100%가 아니라 1000% 공적인 완전히 자아를 버린 그야말로 공적인 인간으로서 그 공익의 그 자리에서만 산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독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판단하고, 그 여자가 시집 와서 계속 그냥 눈치 보면서 그 살림 꾸려나가고 그 애를 쓰듯이 그런 자세로
공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무슨 대단한 어떤 지혜를 획득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리더십은 나는 더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한 30대, 30대에서 해야 돼, 30대에서. 대학 총장도 30대. 그리고 특히 대학 교수들 정년이 65세, 이건 문제가 큰 겁니다. 정말 이거는 5년은 줄여야 됩니다. 대학 교수들이 솔선해서 정년 퇴임을 60세는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이게 빨리 리듬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조국의 미래를 생각할 적에 젊은이들이 그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학자들이 저기 하려면 지금 대학 교수들이 5년은 양보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내가 학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모든 게 아직도 뭐냐면 우리나라가 더 젊어져야 되는데 그 젊어진다고 하는 전제가 뭐냐면은 대학에서 오바마 같은 애들을 수백 명씩 길러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런 교육 체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 큰 배움에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소학도 안 되고서 소학도 못 가르치고 지금 대학도 상실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미래를 이게 저기 하느냐.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라는 거죠. 하여튼 당대의 제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뭐든 당대에 있어서 그 형제 간의 분란이나 가족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 여러 종류의 분규가 거의 칠한 성세의 판가름을 결정했다는 거죠. 이 춘추에 보면 뭐 그런 예들이 쭉 그 춘추라는 역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게 춘추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대기업만 해도 그 하나의 국가인데 전부 형제 분란이니 뭐 아버지 아들이 싸우고 뭐 상속이 어떻고 맨 이런 것 때문에 되고 정치 판도도 맨날 뭐 아들 문제 뭐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냥 다 훌륭한 리더십이 망가지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재가와 치국의 윤리적 상응성이 결코 오늘날의 그 사회과학의 논리에서만 그냥 이렇게 치지도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방사회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리더를 기른다고 하는 데는 벌써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인간으로부터 리더를 기르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4장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앞서 말한 바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다고 말한 것은 하고 여기서는 이제 평천하 제치기국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치국 정도가 되면 이걸 레벨이 이제 뛴 거예요. 가정의 윤리에서 국가의 윤리로 뛰는 거거든. 그때 여기서 유명한 이 혈구지도라는 말이 왜 여기서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혈구지도라는 얘기가 왜 이 국가편에서 나오느냐 이거지. 여기 이제 국가편이거든. 앞서 말한 바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다라고 말한 것은 임금이 노인을 노인으로서 공경하면 여기 상로로거든. 상라오라오. 그러면은 민이 흥효라. 효를 일으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노인을 노인으로서 잘 대접하게 되면 백성들이 효를 일으킨다. 흥효한다 그거야. 임금이 윗사람을 윗사람으로서 대접하면 장을 상장장이라고 했거든. 대접하면 백성들이 모두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임금이 고독한 사람들을 구휼하게 되면 백성들이 임금의 의리를 배워
서로 배반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효, 재, 불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 그리고 불배. 배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윗사람이 그 하는 행동을 본받아서 아랫사람들도 그렇게 된다. 백성들도. 그러니까 국가 통치에 있어서 임금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나오는 말이 시로 군자유 혈구지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시에 혈구 지도 시주의지다. 시주의지다. 이게 혈구지도라는 건데 이 유명한 이제 거의 그 대학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혈구지도라는 게. 그러면 혈구지도라는 것은 뭐냐 이거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 말하기를 뭐냐면은 이게 쭉 나가는 거예요. 소, 오, 어, 상, 무, 이, 사. 그러니까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싫었다고 자기가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지어다. 그렇잖아. 윗사람이 나한테 더럽게 하는데 그 더럽게 하는 그런 윤리로서 아랫사람은 똑같이 한다 이거야. 내가 그 상관이라지만 참 더럽다. 그놈 참 나한테 더럽게 한다. 그러면 또 저도 밑에 놈한테 또 더럽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공자가 그 제자 아내를 평가하는 말 중에서도 그 불천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 불천노라는. 하나의 그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 아내는 자기가 화를 났다고 그래서 그 화난 것을 남에게 옮기는 법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공자에서 말하는 서의 문제거든요. 서라는 게 여심 아니에요. 여심. 어떤 그 자기 마음과 같은 남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 유명한 기소불욕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물시어인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여기서 혈구지도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혈구지도라고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 혈구지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혈구지도라고 하는 게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기잖아요. 이 구는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 복희여화도에서도 여기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이게 곡척 곡척 이렇게 직각자. 그러니까 이 혈구라든가 이런 도량형의 이런 논리가 도량형이라는 게 주로 법가에서 많이 써요. 법가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는 혈구지도라는 말은 어디도 안 나와요. 대학에서만 나와. 왜냐하면 치국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들은 뭐냐면 법가적인 논리를 유교적인 내용으로 표현하려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여기서 싫어하는 걸 여기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게 이 혈구지도라는 게
그런 자기가 당면하는 치세에 있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그런 어떠한 법과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유교적인 윤리로서 얘기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의 논리가 오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장이 총강이었고 2, 3장이 총강을 구체화시킨 강령이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성이라는 주제가 나오면서 작염을 말하였고 그것을 수신으로 발전시키면서 총강에 나오는 모든 주제를 일괄적으로 다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지어지선을 말하면서 이상국가를 암시하고 8장에서 이상국가의 실체를 사무송이다 하는 공자의 말로서 간결하게 천명하고 9장에서 수신과 관련된 정심을 말하고 10장에서 제가와 관련된 수신을 말했단 말이야. 그리고 11장 13장에서 치국과 관련된 제가를 말하고 14장부터 지금 평천하와 관련된 치국을 얘기하는데 14장에서 17장에 처음에 이 14장에서 혈구지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는 얘기지. 국가의 논리에 있어서. 그런 어떠한 도덕적 원칙의 객관적 기준을 이 사람은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간관계에서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혈구지도다 그런 얘기야. 옛 노래 이런 말이 있다. 즐거우신 군자이시여 그대야말로 백성의 부모이시여. 이를 풀면 군자는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를 일러 백성의 부모라 하는 것이다. 또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깎아지른 듯 우뚝선 호경의 저 남산이여 둘러친 바위들이 높고 높구나. 혁혁한 태사윤시이시여 백성들이 모두 당신을 보고 있소. 이 노래는 나라를 보유한 자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통치자가 혈구지도를 버리고 편벽하게 되면 그 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여 천하의 치욕이 되는 것이다 하고 이 14장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이 이제 치국지도로 가면서 혈구지도를 얘기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15, 16, 17을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는 것을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